자, 미륵사지 석탑이랑 백제 정림사지 석탑이 있는데 탑의 명칭은 제가 꼭 다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이 탑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기단부와 탑을 구분해 보게 되면 얘는 기단이 여기 아래쪽인 거고요. 이 위에부터 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얘는 하나의 층, 탑씨는 하나의 층을 이루게 되는 거겠죠. 여기도 5층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5층에서 이게 뭐냐? 지붕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를 또 지칭하는 말이 탑씨는 또 뭘로 부르냐? 옥신으로 부르기도 해요. 헷갈리지 마세요.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있는 요거는 지붕인 동시에 옥계이기도 합니다. 그럼 층을 구분해 주는 거기 때문에 층급이라고도 하는데 이 층급 아래쪽에 세로로 세워져 있는 이 석재들을 가로로 지탱해 주는 부분들이 있죠. 이걸 뭐라 부르냐? 층급 받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명칭을 그냥 단순히 외워서 어디 위치에 뭐가 있어 라고 하지 말고 얘가 왜 이런 명칭이고 왜 이런 연유로 이름을 붙었을까 라고 생각을 같이 해주고 외우시면 암기가 훨씬 더 편합니다. 우선 백제에서 석탑의 시원양식이었던 미륵사지 탑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는 선화공주가 이제 태어났을 때 그 전설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건데 평방과 창방의 형태가 여기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가 건축을 이미 다 했으니까 알 수 있는데 계단 그 기둥 위에 이렇게 지나가는 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창방이었죠. 근데 기둥과 기둥 사이 연결해 주는 걸 뭐라 부른다? 평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창방과 평방의 위치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해요. 기둥 위에 지나가는 걸 뭐다? 창방인 거고요. 이 창방을 받쳐주는 역할, 기둥과 기둥 사이에 있는 얘가 뭐다? 평방이다. 요 형태가 정림사지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목조탑으로 시원양식으로 분류가 되는 거고요. 그 아래쪽의 특징들을 몇 가지 한번 읽어볼까요? 낮은 기단 위에 돌기둥을 세워 탑신을 쌓았으며 목조 건축의 중요 요소인 기둥과 처마, 지붕, 창방과 평방을 만들어 놨다라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자, 그럼 오른쪽에 있는 정림사지 석탑의 특징을 보게 되면 일단 얘가 가지고 있는 미는 무슨 미? 기억하시죠? 제가 얘기했죠. 부여에 가서 제가 앞에서 경케미 이렇게 사진 찍었었다고. 그래서 끝에 가서 처마에 층급 받침의 끝에가 꺾여 있다. 그래서 귀소슴처럼 살짝 삐쳐서 올라가 있는 게 경쾌하다라고 설명이 되는 거고 비례감이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높이가 1층의 높이가 2층과 5층, 3층과 4층의 높이가 1대 1대 1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황금 비율을 적용한 것이다. 그리고 얘는 목조 건축물의 특징을 여전히 지니고 있기 때문에 층급, 지붕이 좌우로 어떻다? 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전히 아래쪽에 보게 되면 여기 있는 우주들 있죠? 우주와 면석은 개별의 것으로 조각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기도 하죠. 아래쪽의 내용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탑 양식을 탈피해서 완전한 석탑 양식을 갖추었는데 이게 아마 백제 백제 석탑의 전형적인 양식이었을 거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고요. 기단은 석재를 짜서 맞추어 제작했고 탑신을 1층 비교적 높게 제작했으며 2층부터는 높이와 폭이 단계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걸 알 수 있다. 지붕은 평평한 채로 뻗어나가다가 끝부분만 살짝 들어 올려서 경케미가 된다고 얘기를 했고 전체적으로 정제되고 균형적인 비례미가 적용되어 우아하고 부드러운 백제 석탑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석탑이었을까요? 아니면 목탑이었을까요? 주로 목탑이었어요. 그리고 석탑으로서는 아마 백제가 이걸 먼저 시작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제 논문 같은 것들도 나오는데 분명히 고구려에서도 석탑은 존재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주로 목탑이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생각해 보세요. 석탑과 목탑 중에 더 높이 올릴 수 있는 게 뭘까요? 목탑이겠죠. 목탑이 훨씬 더 가볍잖아요. 자연스럽게 목탑으로 올라가는 것. 그럼 고구려의 탑은 남아있진 않지만 여기서도 고구려와 백제가 비교가 되는 거예요. 지리상으로. 고구려는 굉장히 높고 웅장하고 역동적인 듯한 그래서 각도 몇 각? 8각이었죠.
근데 여긴 어때요? 우아하고 장중하게 왠지 느긋한 충청도 지방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어떻게 아유 펼쳐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와 백제를 비교해 주시면 되는 거고 아래쪽에 이 두 탑을 통해 본 백제탑의 특징이나 목조 건축의 역량은 정확하게 외워주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올라가는 귀소숨으로 인해서 경쾌함이 느껴지고 안솔림으로 제작됐다. 안솔림 뭐죠? 살짝 안으로 쏠려서 아래쪽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비스듬하게 올라가는 듯한 기울기를 주는 거였죠. 안솔림으로 제작된 탑신과 공포의 변형 양식인 옥계석의 층급 받침. 그럼 여러분 제가 옥계석 탑신부의 옥계석인 거고 층급 받침 뭔지 이제 이해하실 거고 목조 건축의 특징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거고요. 옥신석에 우주가 독립된 석재로 만들어져 있다. 기둥을 따로 세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용어들이 낯설기 때문에 답을 잘 못 적으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쓰실 거면 여기에 적혀 있는 키워드들 다 외우셔서 이대로 쓰셔야 된다고 봐요. 여기 있는 거 제가 딴 데서 가져온 거 아니에요. 안희정 교수님 책에 정리되어 있는 문장들 그대로 정리해서 가져온 거거든요. 그럼 답을 적으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걸 외우셔야죠. 구구절절 풀었으면 채점이 된다 안 된다? 계속해서 얘기를 드리지만 채점 나가리 되는 겁니다. 낮은 기단은 평평해 안정감을 주며 시각적인 장식은 탑신부에 주로 했다. 백제탑의 특징입니다. 기단부가 낮아요. 근데 신라로 가게 되면 기단부가 조금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수평적인 느낌보다는 상승감을 지니는 형태로 변화하게 되는 거죠. 백제탑에 남아있는 목조 건축의 영향이나 아니면 백제탑의 특징이나 공통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같이 한 번에 외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반전 지붕을 지녔다. 층급 받침은 단을 이루어 경사면을 형성했다.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지붕의 받침이. 옥신석, 옥계석을 하나의 돌로 만든 게 아니라 전부 다 결구식으로 가구를 결합하는 결구식으로 만들어냈다. 엔타시스식 베을림 기둥. 그래서 살짝 중간이 배불뚝이처럼 나와 있어가지고 시각적인 왜곡을 막았다. 그래서 안정감 있는 형태를 만들어 줬었다. 요 특징을 기억하시면 되겠죠.